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심지어 병원 장비까지 이런 복잡한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쓸 수 있는 걸까요?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 세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그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나 의료기기처럼 정말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럼 엔지니어들은 대체 어떻게 재앙이 터지기도 전에 미리 막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냥 꼼꼼하게 잘 만들자 이런 구호만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실패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안전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부터 그리듯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안전부터 설계하는 거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고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맨 앞에 놓는 그런 공식적인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설계라는 게 뭐냐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을 싹 다 분석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전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정의하는 아주 공식적인 과정이죠. 다시 말해서 안전은 무슨 개발 다 끝나고 마지막에 붙이는 점검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 첫 단계부터 설계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거죠. 자, 이 안전 설계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라인데요. 위험원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단계예요. 쉽게 말해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지? 하고 가능한 모든 위험을 샅샅이 찾아내는 거죠. 자, 그렇게 위험을 찾았으면 다음은 실, 안전 무결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건 그래서 얼마나 안전해야 하는데? 라는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안전의 등급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표 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즉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 잠재적인 문제 많은 걸 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여기서 엔지니어들이 마치 탐정처럼 변신합니다. 아주 예리한 도구들을 가지고 시스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를 샅샅이 파헤치는 거죠.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하나는 연역적 분석이에요. 이건 마치 사건이 터진 후에 범인을 찾듯 최악의 사고를 먼저 상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귀납적 분석은 정반대예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났다고 가정하고 이게 고장나면 그 다음엔 뭐가 문제될까? 또 그 다음엔?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의 도구함에는 여러 기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한 연역적 방식의 대표 주자가 바로 FTA, 결함트리 분석인데요. 이건 정말 나무 뿌리를 파고들듯이 어떤 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쓰입니다. 반대로 귀납적 방식의 FMEA 같은 경우는 작은 나사 하나가 빠졌을 때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아주 탁월하죠. 해저법, ETA 같은 기법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위험을 들여다보면서 안전망을 아주 촘촘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요즘 시스템이 워낙 복잡해지니까 이런 분석 기법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위험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드는지 볼 건데요. 먼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 바로 하드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치독 타이머입니다. 이름 그대로 감시견 역할을 하는 타이머인데요.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와치독 타이머를 툭 쳐주면서 나 살아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요. 이걸 킥이라고도 하는데요. 만약 이 신호가 딱 끊긴다. 그럼 와치독 타이머는 얘 왜 이래? 멈췄나? 하고 바로 시스템을 리셋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이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삼중 모듈 중복성, 줄여서 TMR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똑같은 모듈 3개를 만들어서 같은 일을 동시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심사위원 3명을 두는 것과 같아요. 만약 한 명이 이상한 답을 내놓더라도 나머지 2명이 같은 정답을 내놓으면 다수결로 그 정답을 채택하는 겁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시스템 전체는 끄떡없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즉 몸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봤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두뇌, 바로 소프트웨어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역시 아주 영리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방법이 바로 페리티 검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 안에 있는 1의 개수를 세워서 항상 짝수개 혹은 항상 홀수개가 되도록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의 개수는 무조건 짝수로 맞추자라고 약속했는데 받아보니 홀수개다? 그럼 바로 이거 오는 길에 데이터가 깨졌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발전된 방법으로는 순환 중복 검사, CRC가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정교한데요. 데이터마다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만들어서 딱 붙여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데이터를 받은 쪽에서는 이 데이터로 똑같이 지문을 만들어 봐요. 그래서 월 붙어있던 지문이랑 똑같은지 비교하는 거죠. 만약 다르다?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데이터가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페리티 검사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오류를 잡아낼 수 있겠죠? 이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우리 게임할 때 저장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체크 포인트 기능인데요. 시스템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어? 하고 상태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딱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저장했던 그 안전한 지점, 그 체크 포인트로 롤백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똑똑한 엔지니어가 쓰는 비법 같은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약속, 즉 국제 표준으로 이어집니다. 네, 바로 이런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ISC 6508 같은 국제 표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항공, 의료, 에너지, 정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공통된 언어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력한 약속인 셈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엄격하고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설계 과정의 결과물이다. 네, 안전은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시대잖아요. 시스템은 점점 더 강력해지지만 동시에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에 과연 안전이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원칙들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